술 한 잔의 유혹. 과연 술 마시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비만 치료만 23년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술 마시면서 다이어트 하기 라는 주제입니다. 자, 다이어트 하면서 술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술을 완전히 금하기 어렵기 때문에 술과 다이어트 참 어려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술의 칼로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부 잘못된 상식 중에 술은 칼로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상식입니다. 술은 1g당 7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1g보다도 더 많은 고열량입니다. 술의 종류에 따라서 열량도 달라지는데요. 소주 한 잔 같은 경우는 55kcal, 맥주 한 캔 같은 경우는 88에서 100kcal, 와인은 한 잔에 120kcal, 막걸리는 한 사발에 1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잔의 열량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마실수록 열량은 계속 올라가겠죠. 소주 한 병을 내가 마셨다 이런 경우에는 밥 1.5공기를 먹은 것과 비슷하게 되고요. 맥주 한 병을 드시게 되면 밥 반 공기, 생맥주 500cc 한 잔을 드시면 밥 3분의 2공기 정도를 드신 거하고 같게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술이 분명히 나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 중에 술이 왜 나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술을 마시게 되면요, 우리 몸은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몸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른 영양소보다 먼저 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순서를 기다리던 간이 술을 분해하는 동안에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미처 분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이나 내장 쪽에 축적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술을 마시면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 하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을 촉진시키게 돼요.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름진 음식을 자꾸 먹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술을 드시게 되면 분명히 고칼로리의 안주, 아주 기름진 안주들과 같이 먹게 되죠. 이것 자체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요, 밤늦게 보통 술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밤늦게 술을 마시게 되면 이 먹은 칼로리들을 소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든다는 거, 이런 문제가 또 지방을 축적시키게 되는,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잠을 잘 주무셔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이 술을 드시면요,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수면의 질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술 드시고 잠을 자게 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비만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술 드시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술 드시죠. 물론 말은 하지만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칼로리 소비가 적게 돼요. 술 드시는 동안에 움직임이 없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술은요, 서로 이제 권하면서 술을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제가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정말 조금만 먹어야지 생각하고 나갔는데 배출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운동으로 인한 근육의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근손실을 일으켜요.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몸 잘 만드시는 분들은 절대 그 술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술은 당 대사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에 빠지게 하고요.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게 해서 또 폭식을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 중에 술이 독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술이 비만에 끼치는 악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국내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 여부와 생활습관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 번에 술을 5잔 이상씩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는 젊은 여성들은 비만의 위험이 1.7배가 높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술은 비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술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복부 비만을 일으킵니다. 맥주 먹으면 똥배 나온다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술은 지방 산화를 억제하게 되고요. 이 산화되지 않은 지방이 복부에 축적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또 지방을 복부에 계속 축적시키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술은요, 칼로리가 높지만 영양소가 아닙니다. 때문에 만성적인 음주를 즐기시다 보면요,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술은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또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명하게 술을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술자리 전에는 꼭 식사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마시는 술은 또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더 빨리 배고프게 만들고 계속 악순환이 돼서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술자리에서 먹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 가기 전에는 반드시 적당하게 배를 채우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허기가 진다 생각되면 뭐 바나나 하나 정도, 또 단백질 바 같은 것들을 먹고 술자리에 나갑니다. 이러면은 술 먹는데 약간 식욕을 자제하게 되고 많은 안주를 먹지 않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술을 한 번에 막 원샷 하시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뭐 과음 원샷 이거 다 갑작스럽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술에 취해서 자꾸 과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술 마신 다음날 정상 패턴으로 빨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술을 먹고 나면 먹을 땐 좋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죠. 아, 이제 다이어트 망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데요. 자, 이러지 말고 그 술을 먹은 다음날에도 빨리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다이어트 식습관과 운동 습관대로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 드신 날 다음날부터는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돌아간다. 이 원칙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다이어트 중에 안주 선택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방은 되도록 멀리 해야죠. 기름기 많은 음식들 곱창 안 좋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주의하셔야 돼요. 탄수화물 많은 이제 음식들을 또 맥주랑 자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것들 안 좋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안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일, 샐러드, 단백질 종류, 이런 종류는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술은요,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려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을 많이 드셔야 알코올이 분해가 됩니다. 우리가 술 먹고 난 다음날 물 많이 땡기시죠. 물 많이 먹는데 술 먹는 중간에도 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술도 덜 취하게 되고 술이 몸에 축적되면서 일으키는 나쁜 영향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 많이 드시라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요, 혼술 드시지 마십시오. 혼자 술을 드시게 되면요, 자제도 불가하거니와 최근 연구에 의하면 혼술 드신 사람들이 많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또 자살 위험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주부님들이 혼술 즐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집안일 다 해놓고 하루에 스트레스 다, 하루에 일 다 정리해놓고 다 잠든 후에 본인만 혼자 나와서 홀짝홀짝 술 마시면서 TV 보고, 이게 인생의 낙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는 혼술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경우에 뭐 술보다는 다른 칼로리 없는 무나 당근 같은 거 드시면서 뭐 TV 보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취미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비만 클리닉에서 비만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시는데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식욕 억제제를 드시면서 술을 먹는 경우에요,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술이 더 빨리 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취해서 토하거나 뭐 쓰러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폭식을 해서 다음날 너무나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약,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평소에 먹는 음주량보다 반 이상으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꼭 술을 드셔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평소보다 아주 조심스럽게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비만 약 중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과 술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독성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술 먹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도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술 먹어야 되는데 큰 자리가 있다면 그날은 비만 약을 드시지 말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술 적게 드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리겠습니다. 자, 이상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복쌤 다이어트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